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보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입니다. 오늘 외환은행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와 함께 개최합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인수 자격이 없는 부적절한 주체였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실들이 거듭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조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론스타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났습니다. 단지 한국을 떠난 것만이 아니라 론스타는 한국에서 먹튀한 것도 모자랐는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벨기에 투자보정 협정에 따라 투자자 국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론스타 사건은 끝난 것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자 국가소송은 물론이고 론스타 사태를 근원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국내에서의 소송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서 정책의 감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에도 론스타 사태는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론스타 사태에 있어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추가한다는 의미와 함께 한국의 금융감독 당국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 국민들과 스스로를 기만해 왔는지를 밝혀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저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자리입니다. 참석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성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한결같이 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을 추적하고 또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고 계십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의 전서인 교수님 오셨습니다. 먼저 오늘 그 두 가지 사실을 새롭게 저희가 밝혀드릴 텐데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지금 진행되는 소송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새로운 그 추가적 사실에 대해서 전성인 교수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본격화하던 2003년 7월 23일, 꼭 10년 전 오늘입니다.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보시다시피 당시 은행제도과장인 추경호 현 기획재정부 1차관의 사인과 이를 보고받은 당시 금융정책국장의 사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추경호 당시의 은행제도과장의 사인이고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의 사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은행법에 따라서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었던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은행법 8조 2항에 명시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사유라는 예외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 문건에서는 이러한 예외 승인이 가능한 특별사유에 대한 기존의 유권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해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당시 외환은행을 부실기관으로 지정했던 것이 바로 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조건입니다. 증자에 따른 주주구성 변동이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 집행 방지라는 은행법상 소유구조 관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제까지 예외 승인의 경우에는 비록 인수자가 산업자본이라고 할지라도 은행 인수가 가능했던 것처럼 알려져 왔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사유가 존재하면 예외 승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해서는 그 후로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로도 정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2011년 론스타 매각 당시에
권혁세 금감위원장은 론스타가 은행이 아님에도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예외로 승인을 받은 만큼 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건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 지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 승인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금지 원칙은 예외 승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이제까지는 은행법의 해석을 통해서만 이런 금지 원칙이 유추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건은 인수 당시 은행법에 대한 최종적 유권에서 권한을 보유했던 재정경제부, 당시 재정경제부의 주무 과정이 산업자본인 경우에는 예외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며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이미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그리고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대한민국을 떠날 때까지 산업자본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을 또 하나 추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잠시 후에 전서인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은행법 및 은행법의 규제 취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유권 해석을 모두 위배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입니다. 이 문건이 그것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건을 보고했던 당시에 추경호 은행제독과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1처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추경호 차관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그 론스타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과 이번 밝혀진 사실이 그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 부위원장께서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또한 이 론스타를 상대로 한 주주 대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론스타 때문에 외환은행이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주장이고 그 손해를 외환은행에 돌려놓으라는 것이 바로 론스타를 상대로 한 주주 대표 소송의 취지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하고 차익으로 가져나간 돈이 4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주 대표 소송을 통해서 환수하고자 하는 금액은 3조 4,480억 원입니다. 3조 4,480억 원을 론스타는 위법하게 가져갔으니 외환은행에 돌려놓으라는 소송이 바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주주 대표 소송인 것입니다. 지금 이 주주 대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2부에 배당이 되어서 이제 2013년, 올해 2013년 12월 20일에 첫 기일이, 11시에 첫 기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피고들이 외국인인 관계로 외국어로 번역해서 영어 도구로 번역해서 지금 송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이면은 외환은행에 대한 역사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서 은행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회사들을 자기들의 계열사 리스트에서 지우고 자기들은 금융자본인 것처럼 해서 금융당국을 속이고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러난 바와 같이 금융감독당국은 산업자본은 아예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예외 승인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금융당국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박원석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증거는 론스타 투자자 중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은 자산이 26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분명히 비금융 주력자고 산업자본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은폐하고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외환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둬갔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두 가지 자료 모두를 법원에 현출해서 증거로 삼고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론스타가 처음부터 끝까지 산업자본이었고 그러한 것들을 어쩌면 금융감독당국도 알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아니면 과실로 몰랐거나 하는 관계로 결과적으로 외환은행을 통해서 론스타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막대한 시세 차익
그리고 위법하게 배당받아간 돈들을 모두 되돌려 놓으라는 그런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론스타의 투자자였다는 것에 대해서 전성인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한 증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경제학과의 전성인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자료는, 외환은행을 소유했던 론스타가 처음부터 끝까지 산업자본이었다의 그 뒷부분을 입증하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지난 2월 4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와 박원석 의원실 공동으로 일본에 숨겨놓은 계열사인 아수 엔터프라이즈의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론스타는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산업자본입니다. 다만 오늘 발표하는 자료는 그 외에 추가로 다른 자료로 이거를 봐도 또 산업자본이다 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의 핵심 고리는 KEB Investors 2 LP라는 론스타가 스스로 자진 신고한 외환은행 인수자의 하나의 실질 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회사의 실질 소유주가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짐작하고 또 부분적으로 입증해 왔습니다. 다만 이 매각 당시 시점인 2011년 12월 또는 2012년 1월 그 당시에는 스탠포드 대학의 회계자료가 과거 년도 회계자료만 입수 가능했기 때문에 떠날 때까지 비금융 주력자였다는 사실을 짐작만 할 뿐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드디어 기다리던 스탠포드 대학의 세금 신고서가 인터넷에 공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스탠포드 대학이 최근에 공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간이 여기네요.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회계연도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떠난 시점이 2012년 1월 27일이라는 점에서 그 기간을 포함하는 그런 회계연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가 올라온 시점은 올해 7월 10일자로 회계대리인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이제 세금을 신고한 신고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고 서류는 146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33쪽에 보면 이와 같이 스탠포드 대학이 자신의 이제 잉여 재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투자를 했다 하는 자신의 특수 관계인의 그 소득 내역을 세금 신고서에 포함시켜서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related entity를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KEB Investors 2 LP라고 론스타가 스스로 신고한 외환은행의 특수관계인이 나와 있고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분율이 여기 보면 63%라는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와 스탠포드 대학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스탠포드라고 스스로 내가 이 회사의 직접적 지배자다 이렇게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스탠포드 대학이 KB Investors 2 LP라는 일종의
이제 도관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이제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말하겠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외환은행에 투자한 투자자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자료고,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은 자신의 그 대학의 자산 운용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레리 오웬이라는 사람을 오랫동안 외환은행 이사로 파견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맨 끝까지 스탠포드 대학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스탠포드 대학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스탠포드 대학은 유경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금융 회사이고 자산이 235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요 가장 최근 자료를 의하면 뭐 한국 한화로 환산하면 쉽게 26조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금융회사 자산합계액이 2조 원을 넘어야 된다는 그 조건을 뭐 너무나 가뿐하게 충족합니다. 그 말은 동일인으로서의 론스타가 떠날 때까지 산업자본이었다. 그리고 재작년 상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일본 골프장인 PGM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팔았기 때문에 론스타는 더 이상 산업자본이 아니다. 그러니까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해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강변했던 당국의 말이 불충분한 조사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 구체적인 그 근거 자료들은 여러분께 배포해드린 보도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 론스타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앞서 우리 김성진 변호사가 설명을 드렸듯이 외환은행 소액 주주들의 그 주주 대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론스타가 한 벨기에 투자보장 협정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국가소송을 ISD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멀쩡하던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들어서 산업자본인 론스타에게 넘겼던 그런 금융관료들의 책임은 여전히 규명이 되고 있지 않고 또 그 책임이 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의 실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론스타 사건은 끝까지 법률적 책임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 물어져야 될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